맞으겠어요? 제가 숙제를 한 번도 못 했어요. 니네,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물리는 진짜 숙제 안 하고 못하면 다 방법이 없어. 그지? 자, 숙제를 못해. 질문이 없지? 악순환 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숙제를 전날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야. 130문제 선생님이 내가 그 앞쪽 그 중력하고 역학 시스템 올려주면 선생님도 금요일날 새벽 4시까지 풀었거든? 야, 나도 그렇게 걸리는데 물론 니네 이제 해설 만들어주느라고 더 걸린 것도 있지만 니네가 전날 하려고 하면 못해요. 조금씩 하루에 뭐 하다못해 한 10문제라도 푼다는 생각으로 숙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물론 내가 볼 땐 지금 우리 교재가 많이 어려워요. 문제들이. 이 정도까지 나올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리는 자꾸 풀어서 쌓여야 점점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안 풀면 그냥 뭐 물리 문제 한 대여섯 문제 나오겠죠? 다 틀린다고 봐야 돼. 어? 다 틀린다고 봐야 돼. 숙제 안 하는 사람들 내가 좀 이따 검사할 겁니다. 그지? 그래서 내가 이따 검사하고 지난주 숙제했던 거랑 비교해서 2주 연속 숙제가 안 돼 있다. 다음 주에 남깁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내가 숙제 검사할 때 일단 테스트 본 거, 풀이를 하려고 내가 어저께 봐보니 내가 일부러 어렵게 낸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못 봤더라고. 평균이 어저께 봤을 때 물론 어저께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2명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그렇지 나머지 친구들은 거의 평균이 40점대였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한 4, 5개 맞은 게 평균적이었던 것 같아. 자, 10개 이상 맞은 사람. 잘했어. 진짜 거의 제일 잘하는 축에 속하는 겁니다. 10개 이상 맞았으면. 자,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앞에 1, 2, 3, 4번 중에 질문을 일단 질문 위주로 할게요. 일단 질문 위주로. 1, 2, 3, 4번 중에 몇 번? 4번? 자, 4번 같이 봅니다. 계속 물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질문 위주로 받고 넘어갈 거야. 우리 뒷부분도 빨리빨리 나갈 게 많기 때문에. 자, 4번은 자, H인 곳에서 각각 M, EM, 자, 같은 높이에서 다 떨어뜨린다는 거잖아, 지금. 응? 같은 높이에서 M, EM, 3M인 애를 떨어뜨린다잖아. 근데 얘네가 다 같은 높이야, 지금. 응? 그럼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봐라. B는 6초 후에 떨어졌대. 자, 얘가 6초 후에 떨어졌으면 내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조건 질량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자유낙하는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A도 6초, C도 무조건 6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럼 높이가 얼마냐? 야, 자유낙하에서 처음에 속도가 0일 거 아니야, 자유낙하는. 그럼 이 높이는 떨어지는 걸린 시간만 알면 구한다니까? 자유낙하에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구할 때는 무조건 요 공식을 쓰라고. 요. 처음 속도가 0일 때는 무조건 이식을 쓰면 돼, 이식. 응? 이식을 쓰면 돼. 그지? 자,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럼 H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몇 초 만에 떨어진다고 알려줬잖아. 6초. 그지? 그럼 66에 36. 맞아? 그럼 5, 35, 5, 6에 30해서 얼마? 100? 80m 달하는 게 금방 나오는 거야. 자유낙하는 무조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높이하고 관계 이거야,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숙제할 때도 이게, 아니면 난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프, 무조건 자유낙하는 뭐라 그랬어? 이거잖아, 이 VT 그래프가. 무조건 이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중력가속도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문제 10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는데 6초가 걸렸으면 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 나올 거 아니야. 60이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가 10이니까. 그러면 요 넓이가 결국 높이가 되는 거잖아, 넓이가. 공식을 몰라도 요 그래프만 알면 풀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H는 180이고. 자, 거기다 줄거. 속력의 변화비, 속도 변화. 한 단어로 뭐야? 가속도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자유낙하에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고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물체에 상관없이 다 똑같아야 돼.
얼마? 10으로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속력 변화의 비는 1대1대 3이 아니라 뭐가 돼요? 1대1대 1이다.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다고. 자,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 이동거리 물어봤잖아. 예. 요 그래프 그려놨잖아. 선생님이 1, 2, 3, 4, 5, 6이라고 해보자고. 이때가 60. 선생님이 1초마다 간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어. 1대, 3대, 5대, 7대, 9대, 11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럼 봐봐. 2초, 3초, 4초, 5초, 6초잖아. 그러면 봐. 6초까지는 이동한 거리는 이 비율의 합이잖아.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1, 3, 5, 7, 9, 11 다 더하면 20, 30, 36 나오잖아. 그럼 이 30, 이거 비율 1대 3대 5대 7대 9대 11 다 더하면 이게 36이잖아. 그럼 그 36에 해당되는 높이가 180m인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1초 동안에는 그 36분의 1만큼을 간다는 거야.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36분의 3만큼을 가는 거야.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36분의 5만큼을 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3초부터 5초 사이라 그랬잖아. 봐봐. 3초부터 5초 사이면 7 더하기 9니까 전체 높이의 36분의 16만큼을 가면 되는 거야. 전체 높이 우리 구했잖아. 180이잖아. 거기에 36분의 16만큼을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이거 5 나오잖아. 그럼 5, 1은 5, 6에 30, 80m를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율 기억하면 계산하기 편하다 그랬잖아. 그럼 6초 만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비율의 합만큼을 총 떨어진 거야. 그럼 180m를 36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각 1초마다 간 거리의 비는 36분의 1, 36분의 3, 36분의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알겠어? 네. 똑같아. 다만 비율은 똑같은데 이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지겠다만 비율은 항상 13579야. 그래서 내가 계속 13579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비율, 그러면 예를 들어 4초 만에 떨어졌잖아. 그럼 4초 동안에 1, 3, 5, 7 합한 것만큼 간 거야.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만큼을 가는 거잖아. 그럼 실제 넓이를 구하면 1초 동안에는 16분의 1 간 거고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16분의 3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만큼의 비율을 다 더해. 그러면 1초마다 그거에 1, 그거에 3, 그거에 5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니? 이러면 막 복잡하게 굳이 식을 안 써도 계산할 수 있어. 특히 얘 보기 디귿처럼 중간에 몇 초부터 몇 초 사이 얼마큼 떨어졌냐 물어볼 때 이게 되게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장에서 또 자, 3번도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4번이랑 약간 유사한 문제인데, 이제 내가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반이 심히 걱정이 돼요, 물리가. 그지? 내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물리를 거의 3배를 하거든.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물리 진도를 그냥 한 주 만에 끝내버리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3주, 4주째 거의 물리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생물도 못해, 지구과학도 못해,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 참 큰일이다. 그지? 기말고사 어쨌든 어렵기는 할 건데. 자, 3번. 그런데 아직도 자꾸 잔소리하게 되네. 숙제해라. 그지? 주중에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만. 그지? 단 한 명도 없더라. 그지? 단 한 명도 없어, 재원아. 그지? 숙제하면서 질문 좀 하세요. 알겠지?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M, EM이 내가 바닥에 떨어지는 건데 얘네들의 높이가 얘는 H 높이에서 떨어졌고 얘도 H 높이에서 떨어졌고 얘는 EH 높이에서 떨어진 거야.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그치? 자, 기억은 무조건 틀린 거지.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자유낙하에서 가속도 물어보면 무조건 어떻다고? 다 똑같다고요. 중력 가속도. 질량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가속도는.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니은에서 중력의 크기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중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는 모두 똑같지만 이건 질량에 비례해, 질량. 야, 질량이 m이네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F잖아. 그럼 얘는 EF인 거야. 얘도 EF인 거야. 중력의 크기는 무조건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럼 C가 A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해줘. 2배. 4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도달하는, 자, 해봐. 니네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곱한 게 높이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똑같거든?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도 그거의 제곱이 높이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C하고 B를 봐봐. 야, C하고 B를 보면 얘의 높이가 2대1 아니야? 그치? 떨어진 높이가 2대1이지? 그럼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의 제곱한 값도 2대1이어야 돼. 그러면 닿는 순간의 속력은 루트 2대1이 돼야지. 맞아? 그러니까 속력은 누가 더 큰 거야? 당연히 C가 더 큰 거죠. 맞지? C가 더 큰 거지. 실제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물어보면 그냥 이 관계만 알면 된다니까. 니네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으라고, 이거는. 이거 내가 한 10번 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좀 풀었어야 정상인데. 질문. 그 다음 페이지 질문 있어? 없어? 8번. 어? 자, 6번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그냥 말로도 설명 가능해. 야, 망치 내려치는 거 뭐야? 관성이야, 관성. 관성 중에 무슨 관성? 운동관성이야, 운동관성의 예시야. 옆에 그림 옆에 써놔. 운동관성이야, 운동관성. 그러면 그거랑 같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운동관성의 예시 내지는 그냥 관성의 예시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자, 보기 기니디를 봐봐. 수영 선수가 물을 밀면서 나가는 거 내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해 주지 않았니? 작용, 반작용? 옆에다 써놔. 작용, 반작용의 예시야. 그 다음에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가 바로 멈추지 못하는 것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달리기 하는 거? 운동관성이야, 운동관성. 디귿.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계속 그 운동관성이 뭐야? 관성이라는 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란 말이야. 그럼 디귿이 그 얘기인 거야. 이제 디귿도 맞는 말이 돼야 돼. 여기서는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이 이 운동관성에 대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번. 할 때 8번 말고 7번은 자, 7번을 보면 문제를 잘 읽어요. 그래프 여기 힘 나오고 자, 힘 시간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가 뭐라고? 그래프 밑넓이가 뭐라고? 충격량.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오든 그럼 지금 콘크리트에 떨어뜨린 건 이렇게 나오고 이불에 떨어뜨린 거는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런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 면적이 같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에 떨어뜨리나 이불에 떨어뜨리나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같다는 얘기야. 면적이 같으니까. 그지? 그럼 니은에서 뭐라고 써있어? 유리컵에 운동량의 변화량 돼 있지. 이것도 생각 안 나면 써놔. 니네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뭐랑 같다?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고 내가 얘기했지. 야, 그럼 여기서 넓이가, 밑넓이가 충격량이라며. 근데 밑넓이가 어때? 같다며. 그지? 그러면 유리컵을 콘크리트에 떨어뜨리나 이불에 떨어뜨리나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와 나에서 동일하다고, 동일하다고. 이게 그래프 아래 밑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밑넓이가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콘크리트에 떨어뜨리나 이불에 떨어뜨리나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같다. 그럼 가와 나에서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9번, 10번 중에 질문 없어요? 자, 관건은 11번, 12번이겠지. 그지? 11번, 12번 찍은 사람도 많고요. 그지? 선생님이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한 두세 명이긴 한데 12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맞춘 애들은 그래도 11번, 12번을 어느 정도 맞춘 애들이 좀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실 내가 12번은 틀리길 바래서 내긴 했어. 그지? 틀릴 거 예상하고 낸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걸 맞췄으면 잘한 거고 못 맞췄다고 이상한 건 아니다. 자, 11번 일단 봅니다. 11번. 자, 마찰이 없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물체가 이렇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2kg짜리 물체에 이렇게 힘을 가해서 얘를 끌고 가는 상황인 거고, 그때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요렇게 돼 있어갖고, 여기가 5초, 10초야. 여기가 4N이지.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 모양 상관없이 이 밑넓이가 그러면 여기 10초잖아. 그럼 이 물체가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된다고. 자, 요 밑넓이가 자, 내가 써줄 테니까 니네도 써놔. 자꾸 써야 이게 이해가 되겠지? 알아도 써, 알아도. 이게 충격량의 크기가 될 거야. 그치?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잖아. 20이야, 20. 단위는 힘이고 시간 곱한 거니까 뉴턴 세컨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로 써도 돼. 근데 이거는 결국 또 뭐랑 똑같아. 얘 처음에 멈춰 있었잖아. 충격량은 방금 문제에서 얘기했지. 뭐랑 동일하다?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했어. 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국 20이란 얘기잖아.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야?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잖아. 지금 처음에 이 물체는 멈춰 있었잖아. 그럼 처음 운동량은 당연히 0이겠지. 그럼 이게 2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얘가 20이니까. 그럼 나중 운동량이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나중은 언제겠어? 10초일 때, 10초일 때. 그럼 나중 운동량이 20이 나오려면 얘가 질량이 얼마야? 2kg이니까 그때 속도를 곱한 게 2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V는 10초일 때 속력이 되는 거지? 그럼 V는 얼마가 돼? 10m per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보기를 봐볼게. 5초일 때 속도를 물어봤네. 그러면 같은 논리로 구하면 되잖아. 야, 5초일 때까지 충격량은 10이야, 10. 여기서 숫자만 다른 거야. 그럼 5초일 때까지 충격량은 10이 되는 거고 5초일 때까지 운동량 변화량은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5초일 때 운동량이 10이고 처음 운동량이 0인 거니까 5초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5m per sec가 돼야 되겠지? 맞아?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구한 건 10초일 때 거니까 5초일 때까지 숫자만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 똑같아. 그러면 5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5m per sec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니은 10초일 때 해놨네. 10초일 때 운동량 크기 얼마라고? 20이라고 20. 니은 틀렸고 0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라고? 20이라고요. 그냥 밑넓이 구하면 된다고요. 맞아? 11번은 그래도 12번보다는 좀 나은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2번입니다. 12번. 자, 요거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지웁니다. 빠딱빠딱 적어야 돼. 아, 그리고 내가 까먹을 수 모르니까, 이거 아까 늦게 와서 요거 답지 안 받은 사람, 운동량 파트 답지니까, 시연이, 선우, 채희, 받아가십시오. 여기다 놓을 테니까 챙겨가시면 된다. 한 장씩. 네? 그리고 요거 챙겨가는 사람들은 65번의 답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답지에. 오늘 나눠준 답지에 65번은 답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알겠어? 자,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수평면에서, 자,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볼게. 가는 수평면에서 A가 질량이 2m이고 운동량이 P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속도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운동량을 P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M인데 얘가 반대쪽으로 마찬가지 운동량이 P인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정확하게 속도를 얼마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V로 두면 되거든? 근데 P니까 뭐냐면 얘와 얘의 운동량이 같다는 뜻이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얘의 속도를 V라고 하자. 그럼 EMV가 P란 뜻인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M이니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P가 되려면 EV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지? 자, A의 속도를 V라고 하면 P는 EMV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P니까 얘가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속도가 EV가 돼야 된다는 거야. 2배라는 거야, 2배 지금. 그죠? 그래서 접근해 오고 있대.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한대. 그러다가, 자, 나의 경우에는 A하고 C가 지금 있는 상황이야. A가 마찬가지로 운동량 P로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C는 질량이 3m인데 2P로 가고 있대. 그럼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P일 때 속도를 A의 속도를 V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V로 두는 거야. 그럼 어쨌든 P는 EMB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2P니까 4MV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질량이 3M이잖아. 맞지? 그럼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4V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A가 V라면 얘는 3분의 4V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됐어? 어? 확실해? 소정이 됐어? 그럼 이제 밑에 보자. 그래서 가하고, 이거 얘 충돌하겠지. A하고 B도 충돌할 거고, A하고 C도 충돌할 거야. 근데 요 문제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 줄 겁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자, 문제 이렇게 써져 있죠.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봐봐. 가에서 충돌하고 난 상황이야. 잘 봐봐. A의 운동량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근데 문제는 운동량의 크기거든. 2분의 1P래. 2분의 1P. 그럼 얘가 일로 가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운동량의 크기가 2분의 1P래. 그럼 속도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2분의 1P면은 MV인 거잖아. 그지? 속도가 그러면은 A의 질량이 2M인데 거기다가 속도를 곱한 게 2분의 1P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P는 2MV였으니까 얘는 그러면 MV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V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A의 속력은 2분의 1V가 되는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야. 맞지? 그거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얘를 먼저 해보자. 자, 얘 운동량 일단 해보자. 얘 운동량 그냥 여기 P로 얘기할게. P. A의 운동량 얼마야? P지. B의 운동량은 얼마라고 해야 돼? 크기는 P지만 정확하게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P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A의 운동량 P, B의 운동량 마이너스 P니까 운동량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자, 가정을 하는 거야. 잘 보세요. A가 만약에 어쨌든 운동량이 2분의 1 P인 거잖아. 이제 속도야 뭐 그냥 2분의 1 V인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은 플러스 2분의 1P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B는 어느 방향 갈지 모르거든? 그지? 그러면 B의 운동량 합이 마찬가지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P가 되는 거거든? 맞죠? 그 얘기는 뭐야? A랑 이렇게 와서 충돌을 했는데 충돌하고 나서도 이렇게 간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 얘기는 뭐야? A랑 B랑 뚫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A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왼쪽으로. 맞아? A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운동량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B의 운동량은 플러스 2분의 1P가 당연히 나오겠죠. 즉 A하고 B가 충돌하면 A는 왼쪽으로 운동량이 2분의 1P로 가게 되는 거고 B는 오른쪽으로 2분의 1P로 가게 되는 거야. 요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방향을 가지고 운동량의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때도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2분의 1P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 되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P가 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밑에 나를 봐봐. 나의 경우도 똑같아. A의 운동량이 5분의 2P가 된대요. 5분의 2P. 이제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되지. 운동량은 5분의 2P인 건데 그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자 일단 여기 봐봐. 얘 운동량 얼마야? 그냥 요걸로 계산하면 되고 P지. 얘 운동량은 마이너스 2P가 되거든. 그럼 운동량의 합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P가 돼야 돼.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봐. 만약에 A가 5분의 2P인데 크기만 5분의 2P인 거니까 플러스 5분의 2P라면 B의 운동량 합이 마이너스 P가 나와야 되니까 맞지? 이거 마이너스 5분의 얼마가 돼야 돼? 7P가 돼야 되거든? 이것도 결국 불가능하죠. 왜? 그럼 이렇게 되면 뚫고 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지? A하고 C하고 충돌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뚫고 가지 않아. 이 뚫고 가는 문제 나오지 않거든.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5분의 2P도 반대 방향이네. 반대 방향. A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분의 2P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분의 3P가 돼야지만 더했을 때 마이너스 P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C가 똑같이 일로 간, 이거는 가능해. 왜? 앞에 가는 애가 빠르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선우야? 그지? 핸드폰은 쉬는 시간에.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 뚫고 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앞에 가는 애가 빠르면 가능하거든? 요 상황인 거야. 자, 이것만 해결하면 문제는 사실 80% 푼 겁니다. 자, 보기를 봐볼게. 가에서 충돌 전 속력. 자, 봐봐요. 구해놨잖아. 가에서 충돌 전의 속력은 얼마다? B가 2배더라라는 거 구했고요. 자,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A랑 C랑 충돌할 때도 A가 받은 충격량과 C랑 받은 충격량은 똑같아요.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B와 C를 물어봤으면 뭐 하면 되냐면 어차피 얘나 얘나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A의 운동량 변화량이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다. A가 받은 운동량, A의 운동량 변화량이 A의 충격량이고 그게 곧 C의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에서 A의 운동량 변화량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P에서 마이너스 P 하면 되거든. 마이너스 2분의 3P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가 받은 충격량 A의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되거든. 마이너스 5분의 2P에서 마이너스 P 해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5분의 7P가 나오잖아.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몇 대 몇인지. 맞지? 5분의 7 대 2분의 3이잖아. 그럼 요거 10 곱하면 얘 15 나오고 얘는 14 나오니까 15 대 14가 돼야 돼. 그럼 니은이 맞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 충돌 후의 속력은 봐봐. 얘가 A고 C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선생님 누가 더 빨라야 된다고? 앞에 가는 A가 빨라야 되겠죠. 맞지? 그리고 계산해보면 나오지. 이게 질량이 2m이니까 아까 P를 2mB라고 뒀잖아. 여기서 A와 C의 속력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